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행복해지겠다는 패러다임 워라밸. 여러분의 워라밸은 괜찮으신가요? 대부분의 워라밸 담론은 일보다는 일 외적인 삶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삶에 만족하며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입니다. 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넘쳐나는 워라밸 담론을 보며 멈칫하게 되는 점은 모두 퇴근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인들이 살면서 적어도 주중 매일 9시간 이상을 퇴근 전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이 끔찍하다면 퇴근 후 2시간의 취미생활이 아무리 만족스럽다 한들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퇴근 후의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계획만큼 퇴근 전의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일과 삶, 두 영역 모두 우리의 삶을 꽉 차게 채우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책수다 라디오의 딸콩맘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에 쓰인 작가의 말로 책수다 라디오 시작해봤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소확행 이런 말로 작지만 평범한 행복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정작 내 삶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삶은 좀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괴롭지 않고 또 오히려 인정받으면서 자기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으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입니다. 이 책은 2019년 3월 더 퀘스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박소연님은 국내 대표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각 조직의 상위 0.1% 인재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 잘하는 방법, 습관, 노하우 등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책의 뒷표지를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함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한다. 즉,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최대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크게 기획, 글, 말, 관계 이렇게 우리의 일과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가지 분야를 나눠 그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은 시작하였으나 일이라는 걸 제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아직도 발만 동동 구르는 초보 직장인들, 그동안 일을 하면서 항상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인정받은 직장인이 되기 위한 갈망으로 고민이 많은 경력 직장인들에게 모두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큰 성공의 노하우가 아니라 내 일상을 편안하게 해줄 작은 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냥 목적이 아니라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열망하는 목적이지요. What, 무엇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름 휴가가 부모님의 환갑 기념 자체가 우리의 열망하는 목적 자체는 아니잖아요. 여름 휴가를 통해 뾰족하고 날카로워진 일상의 도구를 지워내고 오랫동안 간직할 추억과 힘을 충전받아 오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환갑 기념을 통해 성인이 된 후 서먹했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엄친아, 엄친딸을 둔 친척 앞에서 은근히 무시당하셨던 부모님의 서름을 확실히 없애드린다든지가 진짜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진짜 목적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디서, 얼마의 가격에, 언제 등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공허한 기획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일해왔던 방식, 또 일했던 프로젝트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살짝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환갑잔치를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갑잔치를 통해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뭔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맞게 장소, 시간, 행사 내용 등을 정해야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그동안 환갑잔치를 잘 열 생각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최대한 좋은 장소, 좋은 시간, 또 좋은 프로그램은 뭔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고민하면서 일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했나, 아니면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일을 잘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획서나 계획서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이 되시나요? 실제로 어떤 일에 접근할 때 what이나 how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why,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 진짜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짜 목적을 고민해야 실효성 있는 what과 how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실무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상무님, 학예 컨퍼런스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연사 건입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도 연사에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넓은 연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휴네트 글로벌 이사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연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팀장, 도대체 결론이 뭐예요? 바쁘니까 요점만 얘기해요, 요점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부탁한 결과 회장님께서 가장 부르고 싶어 하셨던 민 교수가 오겠다는 회신을 줬습니다. 민 교수 말고는 다른 연사 섭외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연사 섭외 현황 지금 당장 갖고 들어와요. 이 내용은 이 책의 214쪽 두 괄식 보고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서로 다들 업무가 바쁜데 뭔가 스토리로 장황한 이야기를 한들 그렇게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결과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지금 에피소드의 강 팀장과 같은 실수를 좀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이
이렇게 위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에서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먼저 보고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거든요. 그래도 또 보고를 듣는 상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서로 의견 조율하고 뭐 일을 진행하는 과정, 뭐 대화, 이런 것까지 전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결과부터 명확히 얘기하고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까지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방법은 뭘까, 그런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방송 들어주시는 일 잘하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께서 그 노하우를 잘 알고 계신다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휴직 상태에 있다가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감도 좀 잃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 페이스 맞춰서 똑똑하게 내 일을 좀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그런 걱정도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에 대한 자극도 받고 새롭게 배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숙지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더 많은 노하우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에필로그에서도 학생에게 선생이 있는 것처럼, 운동할 때 개인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일에도 과외 선생과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자 말대로 직장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세상이고, 또 일을 한다는 건 그동안 공부만 해왔던 우리들에겐 굉장히 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좀 명확히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럴 기회가 사실은 쉽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직장에서 선배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 뭐 그렇게 익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나마 일 잘하는 좋은 사수,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 본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방법을 공유하고, 또 언제든 원하면 우리는 그걸 구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일에 치여 또 사람에 치여 애쓰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오늘 책스타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